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벌써 8강입니다. 8강. 예, 7강에 이어서 8강을 보셔야 되고 8강에 이어서 9강을 보셔야 돼요. 예, 7강에서 뭘 배우셨냐면 다항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방법들을 배우셨습니다. 근데 제가 7강에서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라고 하는 빼기 함수라는 걸 잠깐 얘기를 했거든요. fx에서 뭐 2x를 빼기도 했었고요. fx에서 x의 제곱을 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반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오늘 하실 건 빼기 함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빼기 함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하셔야 되는데 식을 일단 쓸 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에 대한 판단 해보죠. 일단 f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f1, 2, 3의 값이 0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f1, 2, 3이 0이면 fx라고 하는 것은 a, x-1, x-2, x-3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이라고 하는 것과 2라고 하는 것과 3이라고 하는 것은 능령이 나올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얘가 축이긴 하지만 어쨌든 y는 0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색깔을 바꿔드리죠. 요렇게요. 얘가 y는 0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게 fx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냐면 fx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0을 뺐습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나오더라. 는 거죠. 최고차 계수는 모르지만 인수로 1, 2, 3을 가질게. x-1, x-2, x-3. 괜찮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똑같은 식인데 F1은 F2는 F3이 5인 형태를 해볼게 라고 하면 아까 전에 그렸던 그래프에서 누구만 달라지겠니? 그렇지. Y는 0이라는 것만 달라지겠지. 이게 5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fx에서 5를 빼준 것이 최고차는 몰라요. x-1, x-2, x-3이야. 상수 뺐어 지금.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 f1은 2, f2는 3, f3은 4야. 3차 함수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 f1은 2, f2는 3, f3은 4면 너희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fx가 있었어. 누구를 집어넣어야 2, 3, 4가 나올까를 고민해서 x 플러스 1이지 않을까? 그래서 fx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a, x-1, x-2, x-3이야. 됐니?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여기 나와 있는 F1은 2, F2는 3, F3은 4를 보고 X 플러스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대입하셔야 돼 그러면. 대입해서 그 수작업을 다 하셔야 돼. 힘들어. 힘든 거야. 생각해.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3차에서 뺄 때 상수를 빼거나 1차를 빼거나 어려워도 2차 정도만 빼서 문제 만들었을걸? 왜? 3차에서 3차를 빼면 최고차 계수가 바뀌거나 함수가 3차가 아닐 수도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런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혹시 이 함수 값들이 특정한 직선 혹은 2차식 위에 있는지를 의심해 보셔야 돼. 됐어? 그 의심을 하면 금방 눈에 보여. 근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으면 이거 1을 집어넣어서 얼마나 힘들겠니? 1을 집어넣어서 2 집어넣어서 3 집어넣어서 계산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 됐어? 우리는 유추해 보기로 해. 됐니? 내가 방금 3차 함수니까 3차 계수 건드리지 않으려면 2차 이하를 빼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전에 상수 빼봤고 이게 1차 빼봤지. 이제 연습이 2차 빼보는 건데 너네한테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이렇게만. F1은 2, F2는 5, F3은 10. 생각났어? x제곱 플러스를 빼면 되겠구나. 이런 거지.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바라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fx가 생겨먹었을 때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서 너 1하고 2하고 3에서 만나는구나. 그냥 이런 거야. 괜찮아? 그래서 fx에서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빼주면 이 형태가 1, 2, 3에서 인수를 갖겠구나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결이 비슷한 이야기고요. 결이 비슷한 이야기고 그 다음을 보시면 인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잠깐 볼게.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어떤 함수값이 0이고 어떤 미분값이 0이면 중근 이상을 갖는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3차 함수가 F3이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얘가 1이면 얘가 3이 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x-1의 제곱 곱하기 x-3이구나 라고 쓸 수 있어. 잠깐 대기. 너희 지금 몇 차 함수라고 있는 거냐면 3차 함수라고 있지. 3차 함수는 정보가 몇 개 필요하냐면 4개가 필요해. A, B, C, D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3차 함수는 정보가 4개가 필요한데 4개가 있으면 3차 함수를 완벽하게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4개가 있으면 변수가 빵개가 남아. 정보가 3개가 있잖아? 그러면 변수가 하나가 남게 돼. 정보가 2개가 있잖아? 그럼 변수는 2개가 남게 돼. 정보가 하나가 있잖아? 잘못할 뻔했어. 정보가 하나가 있잖아? 그러면 3개가 남게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4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완벽하게 변수 없이 모두 다 fx가 결정이 되고 정보가 3개 있으면 변수가 하나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시면 정보가 3개가 나왔죠. 그러면 변수가 하나가 남는 거예요. a라는 게. 최고차 계수가. 앞에 것도 보시겠어요? 정보가 3개가 나왔죠. 그러면 빼기 함수로 썼을 때 변수가 하나가 남습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가 3개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변수는 하나만 남게 돼요. 됐나요? 보세요. 6번도 정보가 일단 몇 개 있죠? 3개가 있죠. 그럼 변수가 몇 개 남을 거죠? 하나가 남을 거죠. 근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정보 3개를 잘 쓰면 변수가 예쁘게 남고 이상하게 쓰면 가간법, 대입법, 식만 복잡해지는 거라고. 됐어? 근데 얘가 뭐냐? 1에서 5야. 3에서 또 5래. 미분에서 1에서 0이래. 그러면 1에서 미분값이 0이고 y는 5라고 하는 것과 접하고 있겠다. 그치? 너 1이구나. 너 3이구나. 문제 끝인 거야, 이렇게. fx에서 5를 빼주는 거거든. 괜찮아? 어렵지 않다. 이제 7번 봐봐. 7번을 보면 F1은 5고 F'1은 0이야. 정보가 지금 2개가 나왔지. 그럼 변수가 2개가 남을 거야. 그렇겠지? 근데 F1은 5고 F'1은 0이라고 하는 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1이라는 형태에서 접하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어.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쓸 때 y는 5라고 하는 것에 접하는 거니까 fx에서 5를 뺐습니다. 그러면 x-1의 제곱이라는 것을 인수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차식이었으니까 남는 건 1차가 남을 거 아닙니까? a라는 건 최고차 계수가 똑같을 거고 뒤에 있는 계수는 몰라서 플러스 n을 쓰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 나와 있는 b, c, d를 쓰실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그냥 변수 2개가 남는 거예요. 됐나요? 자, 8번입니다. 정보가 하나밖에 없어요. 정보가 하나밖에 없으면 변수가 3개가 남는 게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변수 3개를 어떻게 예쁘게 쓸 수 있냐면 fx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1에서 미분값이 0이랍니다. 됐어요? 그러면 fx에서 k라는 적당한 상수값을 빼는 거죠. 그렇게 빼주면 x-1을 2개를 가지고 오고 ax 플러스 n을 가질 겁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 이 fk가 실제로 뭐냐 하면 f1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신기하지 않니? 미분값 하나만 알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예쁘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야. 됐어? 이게 차함수의 식작성이야. 지난 시간에 하셨던 다항함수의 식작성과 비교해 보시면 돼. 됐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발전되는 형태예요. 근데 fx-gx라는 것은 방금처럼 식으로 작성하는 걸 할 줄 아셔야 되는데 누구로 해석도 하셔야 되냐면 그래프로 해석도 하셔야 돼. 그래프. 봐봐. 그래프로 표현하기 위해서 fx라고 하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gx라는 함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서 만났습니다라고 하면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가 이 형태의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랑 똑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 gx가 만약에 직선 mx 플러스 n이잖아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mx 플러스 n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려요.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그리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점의 좌표가 뭔지 모르지만 p, q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fx에서 gx를 뺀 요 함수를 그리잖아? 이 함수를 그리면 알파에서의 접선을 그리고 베타에서는 접선을 그렸을 때 이 x 좌표 있지. y는 모르겠지만 x 좌표는 p가 무조건 나오게 돼. 됐어? 근데 만약에 얘가 2차식이야. fx가.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교점은 중간에서 같겠지. 대칭이니까. 됐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있었어. 거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2차식이라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교점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라고. 됐니? 당연히 계산은 왼쪽이 훨씬 어렵겠지. 그걸 빼기 함수로 바꾸어서 교점을 유추해도 똑같습니다. x 좌표는. 그 얘기예요. 자, 하나 더 가볼게요. 두 번째는 제가 뭘 해드린 거냐면 fx라고 하는 것과 g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똑같은 건 맞아요. 이 형태의 넓이랑 빼기 함수 fx-gx로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교점은 똑같을 거니까. 넓이는 똑같은 건 맞는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자. 너네한테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서의 함수값 중에 제일 큰 거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당연히 너네 선생님 뭐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여기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 맞지? 근데 왼쪽 여기에서 이 간격을 최대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어딜까요? 라고 하면 헷갈리죠 당연히. 당연하죠. 왜 헷갈리냐면 너무 뻔하진 않잖아요. 이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밑에도 막 일렁대고 위에도 일렁대고. 근데 생각해보면 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H', 내가 여기를 P라고 생각하면 HA라고 하자. H'A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는영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A라는 것과 G'A가 똑같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fx와 gx를 그렸을 때 두 접선의 기울기가 같은 포인트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 두 함수값 최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됐죠? 이 그림으로 보면 헷갈리시죠? 그래서 빼기 함수로 바꿔서 생각하시는 겁니다. 됐나? 자, 이런 얘기였고 세 번째 얘기가 이제 뭐냐면 이거 보시겠다.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fx라는 것과 gx라는 것이 있을 때 fx-gx라는 그래프는 그쵸? fx-gx라는 그래프가 gx가 만약에 이렇게 통과를 하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치 삼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만날 때 삼중근이야. 만날 때 삼중근이면 얘는 축하고도 삼중근으로 만나야 하거든요. 됐어요? 삼중근으로 만나면 이 형태는 지난 시간도 했었습니다만 꺾어 올리면 절대값 취하면 미분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 얘는 미분이 불가능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뺐을 때 삼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을 취했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라고. 됐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볼 건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8년도 6월 평가원의 30번 문제예요. 30번 문제고 얘도 수능에서의 30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풀어드릴 건데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두 개만 풀어드릴 건데 어떻게 푸는지 잘 봐봐. 어떻게 푸는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식을 구하라는 거야. 그 다음 최고 차이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 식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가조건에서 보면 F알파랑 G알파랑 똑같고 F'알파랑 G'알파랑 똑같아. 여기까지만 보면 fx-gx라는 함수를 구하기는 해야겠어. 그렇잖아. 왜냐면 fx-gx라는 함수를 놓으면 이 알파에서 함수값 0, 미분값 0이니까 접한다거든. 그래서 빼기 함수를 쓰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미분값도 나왔어. 그리고 베타에서의 미분값이 똑같대.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보셔야 돼.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함수가 있었다고 보자.
그리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일걸? 이게 F, 이게 G의 그래프라고 생각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알파라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서 알파에서 두 함수가 만나고 기울기가 똑같아. 오케이. 그리고 베타라는 포인트가 있어. 베타라는 포인트가 있으면 베타 포인트에서의 두 개의 기울기가 평행해.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괜찮아? 근데 생각을 잠깐만 해보시면 제가 지금 이걸 알파하고 베타로 놓고 구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G 베타 플러스에서 F 베타 플러스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다 구할 건 아니고 베타 플러스 1이라는 것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있었을 거잖아. 그 함수값의 차이를 구하고 싶어가 나의 목적이야. 그러면 너네가 상상해. 이렇게 만족하는 그래프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드래그해서 마구 평행 이동을 시킨다고 하셔도 이 간격은 변할까 안 변할까? 물론 늘리거나 클릭해서 마구마구 평행 이동한다고 해도 이 간격, 그게 차함수니까 이 간격은 변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래. 그러면 나 같으면 적당히 평행 이동을 해서 나 구하기 쉬운 걸로 놓으려고. 나 구하기 쉬운 거. 이 함수를 2x제곱으로 놓으려고. 그게 편하지. 그러면 미분값이 마이너스 16인 포인트는 얘를 미분하면 4x잖아. 4x가 마이너스 16 나오는 게 마사야. 나 그냥 마사라고 할래. 그럼 얘는 4가 나오겠지. 베타 플러스 1은 5가 나올 거고. 어차피 차이 구할 건데 빼기 함수 차이 구할 거야. 평행 이동해도 상관이 없지. 아 그렇구나. 그럼 fx라고 하는 것에서 gx를 뺐습니다라고 하는 함수를 hx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됐죠? hx인데 이렇게 생겨먹어서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걸 알겠어요?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걸 알겠어요? 자, 보세요.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거든요. 이게 hx의 그래프예요. 됐어요? 그런데 이 hx의 그래프는 어디에서 미분값이 0이 될 거냐면 마이너스 4에서 미분값이 0이고 4에서 미분값이 0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미분값이 똑같으니까 그 값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대 1인 거니까 8이네요. 그래요? 끝났어요. hx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차 계수 1인 3차 함수에서 뺀 거니까 x 플러스 4라고 하는 형태의 제곱에 x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제가 구하고 싶은 건 5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니까 5를 집어넣으면 돼요. 됐어? 5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5 플러스 4, 9, 9, 80에다가 마3 곱하는 거니까 243의 마이너스지? 그러니까 정답이 243이야. 30번 문제를 요만큼으로 푼다고? 몇 분 걸리지도 않은 게? 이건 왜 그러냐면 차함수, 즉 간격은 일정할 거라는 걸 개념을 알고 있어서 그래. 그리고 생각 조금 더 해봐. 출제자가 알파 베타로 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출제자 분명히 여기서 냈어. 출제자는 여기서 내서 계산 조금 해놓고 우리한테는 복잡하게 내고 싶으니까 알파, 베타 이렇게 내는 거지. 알고 있는 거야 출제자도. 뭘? 아무렇게나 평행이동 시켜도 진짜 막 평행이동 시켜도 간격은 변하지 않는 걸. 그걸 알고 있어서 그래. 됐어? 오케이. 우리도 그럼 출제자처럼 풀어보지. 풀어보면 되지. 30번 문제 뭐 한 5분도 안 걸렸네. 그치? 자, 이게 20년도의 수능 문제인데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일단 포스 있어 보이죠? 원래 이 풀이 방법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1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함수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서 fx-x라고 하는 것이 능령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랍니다.
아, 3차 함수하고의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니까 얘는 일단 접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fx 플러스 x는 0도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니까 접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f0 값이 0이고 f'1의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난 fx-x라고 하는 것을 gx라고 세팅하려고. 왜 그러냐면 그러면 g0의 값이 0이고 g'1의 값이 0이거든. 그렇지? 왜냐면 g'x가 f'x에서 1 빼는 거라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세 가지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세 가지 여기다 그리죠. 네, 이렇게 그려도 되죠. 제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게 gx라고 생각할 때 gx는 0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실근계수가 두 개죠. 그러면 실근계수가 두 개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게 1일 수 있어요. 미분값 1, 0.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0이고 얘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얘가 0이고 이 값이 1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잖아.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근데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x 플러스 x는 0의 실근의 개수도 두 개여야 되지. 이 얘기는 fx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이 gx에서 2x를 더한 건데 얘가 는 0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gx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2xy 교점이 두 개란 얘기야. 접한다는 거겠지.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봤자 접하는 상황이 안 나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밖에 안 되는 거지. 마이너스 2x를 그렸을 때 요 상황이라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아, 너네들은 마이너스 2x랑 접하지 않아. 너는 아웃. 너는 아웃.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얘인 걸 알았잖아? 우린 또 뭐 할 수 있냐면 2대 1이잖아? 그럼 만나는 포인트가 2분의 3일 거 아니야? 이 비율은 거의 숨 쉬듯이 쓰셔야 돼. 2분의 3일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gx, 즉 fx-x라고 하는 이 형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이니까 ax의 제곱 x-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지. gx라는 그래프를. 근데 gx는 마이너스 2x라는 것이 중근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요걸 대입해서 x를 하나 없앨 거야. 왜냐면 0에서 중근이 아니니까. x를 하나 약분을 좀 시켜주면 ax x-2분의 3이라고 하는 것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이 중근을 갖도록. 그래서 예쁘게 풀어주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3ax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는 0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형태의 무슨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되죠. b의 제곱 4분의 9a의 제곱 마이너스 8a라고 하는 것이 는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a의 값이 9분의 32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요? 끝났어요. 그럼 fx는 9분의 32 x의 제곱에 x-2분의 3이라는 이 형태의 플러스 x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나머지 f는 구하시면 돼. 지금 방금 두 문제가 30번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마 해설지 같은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해설지 같은 책을 보시면 거의 한 반 페이지 전부 다 썼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막 다 하고 케이스 다 분류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두 개의 문제 모두 앞에 풀었던 문제는 차함수야 간격은 일정해 라는 걸 가지고 5분도 안 걸렸죠. 지금 이 함수도 fx-x
두 개의 시그널에서 만난다. 얘를 하나를 세팅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을 gx 플러스 ex로 만들어서 요 상황을 만들 줄 아신다면 그 다음에 계산은 엄청 쉽죠. 됐어? 이거 다 뭔 줄 알아? fx-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냥 무작정 계산하면 안 돼. fx-g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린 후 문제에 부합하는 조건을 찾으셔야 돼. 됐나? 충분히 많은 훈련이 돼야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비율이나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거의 숨 쉬듯이 쓰셔야 됩니다. 진짜로. 됐어? 자, 오늘 제가 한 얘기는 fx-gx에 관한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그것과 또 동일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넓이에 관한 2차, 3차, 4차에 관한 공식들과 문제풀이의 적용들을 저랑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